그 프린트가 656페이지 있죠. 656페이지에 그 하단에 4번에 분양가 상한제부터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까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책은 바뀌지 않은 걸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656페이지에 끼워 놓으세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야는 안 나와요. 몇 년 안 나오는데 일단 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전매를 못하는 것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어차피 바뀌긴 바뀌어줘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615페이지 보세요. 615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나요? 요거는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가 나와요. 1번 원칙, 다음에 주택건설 대주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란 말 나왔죠? 에 주택, 부대 등등등 시세에 대한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세 번째 줄 끝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뭘 받으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1. 단독주택 몇 호 이상 지을 때 30호.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로 한다? 50호. 2번의 한옥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때 몇 호 이상 지을 때 30호. 한옥은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또 몇 세대? 30세대.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몇 세대? 50세대. 그런데 1번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 전용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하면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어지럽습니다 진짜. 그 다음 맨 밑에 3번 대지 조성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할 때? 만.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칠판을 보면 단독주택 지을 때 단독은 몇 호 이상 지을 때? 한옥은 5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는 50, 단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단지형 연립을 전용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뒤집어 얘기하면 봐요. 단독을 29, 한옥을 49, 공동을 29,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49세대 있죠. 이하를 주택을 지을 때로 한정하면 이하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 허가. 그럼 우리 배울 때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가냐? 시장, 군수, 구청장 한테 가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30호, 30세대 이상 짓거나 한옥 50호, 그렇죠? 단지형 연립 등을 5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축허가권자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요. 건축허가권자하고 같으면 법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 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을 짓는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LH공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30세대 미만은 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아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 외에서는 일반 시장 운수가 건축허가 하지만 30세대 넘어가면 도지사한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니까. 그러죠? 도지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지. 강원도 놓고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어디래도 30세대만 넘어가면
강원도지사한테 가야 된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주택을 건설해도 대지 조성을 10만 제곱미터 안 되게 하면 일반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받아도 돼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요? 그러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는 30, 30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아까 20, 20 있었죠? 그거는 주택 건설을 할 때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였고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내면서 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은 단독은 몇 호? 어차피 가로수계권 잘 안 나와요. 30호 공동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돼요. 미만이면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군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겠지라고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저 밑에 한 장을 넘겨보면 616페이지에 예외 냅두고 가만 냅두고 큰 2번에 승인권자 있나요? 원칙 예외 있지요. 원칙의 박스 1번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제주도 이하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가는 것은 기본인데 2번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이지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가는 건 똑같은데 또는 옆에 도지사가 안 나오고 시장군수가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요, 춘천시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어. 그런데 땅 조성하는 게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해서 500세대 지어요. 대지 조성하는 게 10만이 안 되죠. 어차피 대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으니까 10만 안 되면 30세대 넘는다 하더라도 강원도지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 춘천시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15만 제곱미터를 조성해서 1000세대 짓고 싶어. 10만 넘지요. 그러면 강원도지사한테 가야 돼요. 많이 복잡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특별시 광역시로 와요. 잘 나오는 광역시로 왔어. 광역시에서는 30세대만 넘어가면 대지 조성하는 면적 관계없어요. 무조건 광역시에 가야 돼요. 오케이? 박스 1번, 2번 봐봐봐요. 둘 다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공통이잖아요. 얘들 10만이든 안 해도 관계없이 30세대 넘어가면 얘들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외에서는 30세대 이상 짓더라도 10만만 안 넘어가면 땅이 도지사한테 갈 필요가 없도록 해준 거예요. 잠깐만요.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30세대 넘어가면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은 안 물어보거든. 이것만 기억하고 그 밑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있나요? 1번 국가,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지요. 야가 주체로 아파트 지어. 그때 누구한테 가서 국토교통부에 간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힌트를 줄게요.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갑니다. 거기에 2번 330만 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그러죠? 3번도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아파트 지을 때 누구한테 가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공구별 분할 시행이 있나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공구별로 나눠서 분할해서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왜 공구할 때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으로 공구를 나눠서 공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30세대 이상, 자, 30호 30세대, 30세대 이상, 만 이상 건설 조성하려면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군구보다 높은 시도 대도시에 가서, 그런데 대지 조성하는 게 10만이 안 되면 도지사한테 안 가도 된다. LH공사가 아파트 지을 때 누구 찾아가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고, 자, 이 정도 정리해 놓고, 30세대 이상을 짓는데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맨 위에 예외. 그 예외라는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란 얘기예요. 그냥 예외라고 던져놓으면 뭔 예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 드디어 내일 모레쯤으로 요약집이 나와. 핵심 요약집이라기보다는 교과서 대체학습. 그거는 물 흐르듯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게 딱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서 나오니까 너무 여기다가 신경 쓰지 마요. 이 책 진짜 내가 보다 이렇게 심오한 책은 처음 보거든요. 진도가 진짜 넣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이게 법조문 순수를 무시하고 그 체계를 딱 맞춰서 교과서를 쓰면 공부가 주주주주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 수월한데 법조문 순수를 너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이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목차가 제목을 잘못 딴 게 너무 많아요. 목차를 제목을, 특히 제목 있잖아요. 제목만 잘 달아도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 놓으니까 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예외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거든. 볼게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뭐 한다고? 제외한다. 박스 1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자, 1. 준주거 동그라미. 준주거 상업적 진짜 좋아요. 준주거 동그라미, 상업적 동그라미. 상업이라도 어딘 제외하고 유통상업에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이며 해당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미만? 90%. 자, 그러면 90% 동그라미, 300세대 동그라미, 준주거 동그라미 해야지. 왜냐하면 상업적은 빈칸 안 만들거든. 가로치고 유통상업 제외한다고 넣어줘야 되니까.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주상복합 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며요. 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서울시에 가야 돼. 30세대 넘어가면. 대지조성 관계없어요. 그런데 용도지역 어디에서? 상업지역, 준주거. 자, 이때 유통상업은 주택 자체를 못 지으니까 제외. 유통상업지는 아파트 자체를 못 지어. 그러면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이란 말 나왔지? 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상업 준주거에 땅 가진 사람은 용적률이 높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용적률 높으니까 업무용 시설 위주로 지어버린다. 또는 아파트만 짓는다 그러면 업무용 빌딩만 지으면 이 좋은 땅이 밤에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 안 하면 텅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준주거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라는 얘기는 5층을 업무 판매 시설로 짓고 위에 15층을 아파트로 짓는 거야. 주상복합이잖아요. 이런 걸 지을 때는 얘가 몇 세대가 안 된다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빼주는 건데, 자,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어디 지을 때는, 준주거 상업에 지을 때는,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서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주택이 아닌 건물하고 주택을 같이 섞어 놓으면 낮에 바글바글, 밤에 바글바글, 주말에도 바글바글, 그러죠? 이 귀한 땅을 24시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는 몇 세대 미만으로, 그래서 요새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이 없는 거야. 300세대 넘어가 버리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고 높은 사람한테 가야 되고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건축허가 받는다는 얘기는 입주자 저쪽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때도.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입주자 모집 공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몇 세대 미만 지을 때, 그럴 때 전체 연면적이 있겠지. 연면적에서 주택은 얼마 넘지 말라고, 90% 넘지 말라는 얘기는 주택 아닌 부분이 10% 이상 확보하라. 적어도 만약에 주상복합의 특혜를 무한으로 인정하면 99% 주택으로 짓고 1%만 업무용 시설 살짝 갖다 놓으면
또 이런 특기 좀 보면 안 되니까 주택 아닌 부분이 10%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객관식 자,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그런데 상업 준주거 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지을 때는 야가 비록 30세대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켜주겠다 이 얘기예요. 월 수월하게 해주는 거예요. 단 전체 연면적의 주택은 얼마 넘지 마라? 90. 그럼 객관식 문제 내면 100% 어떻게 씩 나오냐? 빈칸용밖에 안 나옵니다. 300세대 빈칸 만들겠지. 그러면 상업지역을 빈칸으로 만들면 빈칸 가로치고 유통상업 제외라고 써줘야 되니까 힌트가 들어가 버리거든. 준주거로 빈칸 만드는 거야. 그 다음 90% 빈칸 만들겠지. 기억, 니은, 뒤끝 제대로 고르시오. 이렇게밖에 못 냅니다. 얘는 서술식 문제 절대 못 냅니다. 지문이 안 나와. 그래서 주상복합을 몇 세대 미만으로 300명 어디에 지을 때 준주거 상업지역에 지을 때는 얘가 30세대 넘어도 건축허가 안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승인 시에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나오나요? 저 여러분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먹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그러려면 땅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뭘 확보하래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여러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해 줄게. 그러면 공동주택 지었을 때 입주자들은 대지권을 무조건 소유권만 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법 참 양 많네. 자, 다시 만약에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분양하잖아요. 이 규정만 있으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며요. 대지를 아파트 지을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아파트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분양하면 입주자들은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는 소유권이지.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해라. 100%. 그 언제 이 땅 다 매입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전부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1번 국토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네모 쳐야지. 몇 프로?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다음 줄을 확보하고 가로서 건너뛰어야 돼요. 확보하고 줄 쳤나요? 그리고 다음 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 없어도 아파트 짓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란 말 나왔죠. 어쨌든 간에 주택을 지어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최소 80% 이상은 사용권을 확보는 해야 돼요. 일단 그거 좀 이따 매도 청구 나올 거니까. 2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괜찮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며요. 그런데 이 대지에 만약 면적이 10,000평이면 5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재건축 연한 40년 잡고 40년 동안 지상권 설정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 땅에 지상권을 확보했다면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사용권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주택 지을 수도 있고 소유권 외의 지상권 같은 거 있죠. 임차권, 전세권 설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상권은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을 확보해서 주택을 짓겠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택은 분양이 될까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누가 분양받아? 안 그래요? 입주자들은 내 땅이 아닌데. 자, 결론은 자, 다시 집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 원칙. 그래서 예외로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확보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용권의 대표 선수는 지상권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지자체 LH 공사 있지요. 이 공적 주체는 집을 짓지도 않고 도망가고 망할 일이 없지. 대지의 소유권 없어도 일단 집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4번에 결정.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 며칠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지? 그럼 60일 내 승인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 날짜 이거 저 거시기 한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이거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다. 서울시에서 며칠 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필요 없는데 맨 하단 618페이지 맨 하단에 사업계획 승인 효과 공사 착수 있나요? 공사 착수 들어가야지. 자, 여기서 잠깐만 허리 딱 펴고 30세대 미만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잖아요. 건축 허가 받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 2년. 착수기간 연장은? 연장돼야 안 돼요? 1년? 헷갈리네. 건축허가 2년 플러스 1년. 건축신고 1년 플러스 1년. 자, 그러면 30세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요. 건축허가 안 받고. 법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29세대짜리 연립 다세대를 짓고 싶어. 아파트 잘 안 지으니까. 그러면 양천구청 가서 건축 허가 받는 거야. 예세 시험은요, 이런 걸 두고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럼 건축 허가 신청하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단 말이야. 봐달라 그러면 1년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서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고, 그러면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 5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 힐스테이트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양천구에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날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공사 착수해야지. 그죠? 야하고 다르겠지. 이건 집단으로 짓는 거잖아. 그래서 착수 봐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 시행해야 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하라. 1.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승인받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이잖아요. 이게 원래가 3년이었는데 경기 안 좋아가지고 연장해 준 거예요. 공사 몇 년 내면 착수하면 된다. 5년. 그런데 분할 사업계획. 자, 아까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공법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예를 들어서 A 공구, B 공구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300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그러죠? 최초 공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하면 된다. 5년 내에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공구 이외의 공구 있지요. 그러면 해당 주택단지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자, 여러분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사 들어가잖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한다고 신고도 들어가야죠. 오른쪽에 상단 착수 신고 있죠? 이게 이제 착공 신고인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가 공사 시작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 하라고? 신고. 이게 착공 신고거든. 착공 또는 착수 신고라고 그래. 며칠 전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며칠 전이었는데 그 전에만 하면 돼.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 몇 년 내 공사 들어가라? 5년.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로 나눠 할 수 있지. 최초 공사 구간은 당연히 5년. 자, 그럼 5년에 공사하면 돼요. 나머지는 최초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 몇 년? 그 2년은 언제부터 2년? 착공 신고 들어가고 2년 내에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착공 신고 후 2년. 그러죠? 다시 한번. 건축 허가 받았다. 몇 년 내 착수? 2년. 연장 1년. 건축 신고 대상은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근데 신고 대상 배운 거는 있는 것 같아. 그저 읍면 시골에 뭐 축사 지을 때 400, 뭐 작물재배사 400, 창고는 반토막 200, 뭐 높이 3m 뭐 이래가지고 뭐 바닥 면적 85 이내로 뭐 그래가지고 203층 미만 그런 거. 신고 대상은 1년? 1년. 자, 30세 대상 떼거리를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 승인받고 몇 년의 공사 착수? 5년.
600세대 이상 나눠서 하고 싶다. 최초 공사 구간 5년. 나머지는 착공신고 2년. 되네. 복습만 하면 되는데, 그러죠? 복습이 싫다? 돈 내고 학원에 왔는데 자발적으로 복습 좀 해서 7, 8개월 고생해서 합격 딱 하면, 그러죠? 평생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합격 톡 할 때 꼭 몇 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뭘 집에 가서 조금만 잠 안 자고, 그러죠? 복습할 때 탁 메모해보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4한번 찾아봐요. 착수기간 연장 또 주겠지? 자, 여러분요, 5년 내 착수하라며요. 착수하려고 하니까 문화재가 나오네. 잠깐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착수기간 뭐 해줄 수 있다? 연장. 착수기간 연장 나오면 몇 년? 외워야 돼, 이거. 연장, 1년. 자, 박스 1번만. 문화재청장에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받았단 말 나오죠? 여러분 있잖아요.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공사할 때 문화재청에 확인 반드시 받습니다. 그 대상제 지표 확인을 해요. 경주는 개인이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무조건 땅 팔 때 문화재 관련된 부처 와서 확인을 해요. 경주는 팠다면 뭐가 나와요. 1000년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도 1000년 이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는 팔 때 무조건 팔. 일단 거기 도자기라도 나왔다. 스탑이에요. 그래서 경주 사람들은요, 뭐가 안 나오길 바래요. 나와도 잘 신고 안 해버려요. 그러다 걸리면 또 징역 가야지. 뭐든지 파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택지 건설 조성하는 현장에서 의외의 문화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신문에 동아일보인가 어디 신문 보면 기사가 이렇게 그 특정 문화재가 국사책에 올라간 문화재가 발굴된 비화가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데서 막 발견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 해서 파보면 막 이상 갑옷도 나오고 막 뭐 청동구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재가 발견됐다. 스탑해야 되지. 그죠? 그럼 문화재 다 발굴했잖아요. 그러고 난데 끝났지. 1년 착수기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 몇 년? 1년. 라고 외우는. 그 다음 저 밑에 사업계획 맨 밑에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있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게 나와요. 잘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작년에 하여야 한다로 냈거든. 나쁜 놈들. 봉투 주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파트 짓는 현장은 봉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봉투 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넘기지 마요.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요. 2, 3이 뭐요 또? 한 장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 메뉴에 박스 있지요. 2번,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2번, 3번에 해당할 때는 분양 보정을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 몇 년 내, 5년 내 공사 시작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지, 취소할 수 있다지. 잠깐만,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 공사하라고? 5년. 5년 가도록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간단하네 사실은. 그죠? 그런데 단 최초 공구 외 공구의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대요. 일단 몇 년이 또 엄청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며요. 자, 그래서 이제 600세대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를 300 나눠서 한다면 A 공구, B 공구. 최초 공사 구간은 몇 년 내 착수하라? 5년 가도록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사 구간은 착공 신고가 몇 년 내에 착수하라? 2년 내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2년 내에 착수 안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600세대 이상 짓겠다고 한 방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일부 지었잖아. 일부 지었고 일부 안 짓는다고, 일부 공사 착수 안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얘 지은 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더라도 전체된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일부 공사 들어갔잖아요. 다 지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주택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이 날라갔어. 사업주택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그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하네. 해야지.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한다니까. 그런데 이때도 분양 보증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는다. 왜? 분양 보증이 뭐요?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겠다고 5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요. 그 분양 보증은 야가 중간에 부도나더라도 보증을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주택보증주식회사 보증한 회사에서 나머지 지어서 공사 입주하게끔 해주거든.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하지만 부도 파산 나서 공사 못하고 대지가 날아갔다 하더라도 분양을 보증한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야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겠다 해주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안 되지. 아파트 짓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잠깐 여러분 레벨에 맞춰서 너무 험한 얘기 했네. 작년에는 이 부분을 여름쯤 와서 얘기했거든요. 내가 여름쯤 얘기하면 한 새벽에 돌아갔으니까 대화가 됐는데 올해는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시험 레벨에 대해서 이런 말 저말 나와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뭐 진짜 34만 명이 작년에 원서 냈는데 올해는 4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로 하더라고. 그러니 뭐 시험을 그냥 내겠냐고. 그래서 평생 안 하던 1월 달부터 객관식 문제 주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하다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어 요새. 자, 다시. 자,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얘기했지요. 자, 최초 공사 구간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하라? 5년. 나머지 공사 구간은 착공 신고 후 2년 내. 자,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하네요. 취소할 수 있다. 없애버리면 못 짓게 해버린다니까. 자, 나머지 공사 구간 있죠? 일부 지었지? 이건 착공 신고 2년 내 공사 안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 짓겠다 해놓고 부도 파산 났어. 못 짓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네. 깔끔하네. 오케이? 됐어 이제. 올해는 유달리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 한 장 넘어가 보면 통합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623페이지 가봐요. 하단에 매도 청구 있나요? 자, 여러분 저기 잘 들어봐요. 아파트 짓겠다고. 자, 단독은 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예외 빼고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고 그랬지. 예외로 사용권 확보해도 괜찮고 국가는 필요 없고 첫 번째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예외로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하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짓게 하겠다. 이거 아니야? 아까 나왔잖아요. 그 매도 청구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매수 청구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숱하게 들어봤잖아요. 사가지고 가라고 내 거 좀. 그런데 매도는 팔아달라고 팔으라고. 그죠? 팔아서 소유권 넘겨달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매도 청구란 말 나왔죠. 자, 매도 청구 대상. 그 전에 이거부터. 자, 롯데에서 10,000평을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10,000평을 다 샀는데 그 중에 500평 땅 가진 세 놈이 안 팔아. 10,000평을 다 샀는데 500평만 남은 거야. 이 새끼들한테 강제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강제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 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야. 이게 그러면 롯데건설은 땅을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는 건 껌 만드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고무 사다가 설탕 풀어가지고 껌 만들어 판 거. 야, 깜짝 놀랐다네 지금. 너 어젯밤에 달렸냐? 오늘 얘 생기가 하나도 없네. 얘 안 그런 애거든요. 너 어제 달렸구나? 몸이 안 좋아. 약은 먹었니? 이따가 야, 안 먹고 자나? 먹고 자나 똑같다.
먹고 자라. 알았지? 너 정도 처음 봤다. 그냥 너도 잘못이다. 너 오빠 졸면. 너 왜 거기 앉았냐? 오빠 발톱 잡고 오빠 왜 이래? 네 한마디만 해봐라. 얘 평생 네 노예로 산다. 지난 토요일날 뭐라 그러냐? 네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준다고 해주지 않냐? 그럼 안 준다 그러니까 더 벌면 되지요. 이런 남자랑 살아야 되는 거요. 까분만 오빠 왜 이래? 그래서 잠 깨워지면 감동해서 노예처럼 막 말과 개나 말의 노고를 다 한다니까. 견마지루를 다 한다고. 애를 5 낳아봐라. 지가 다 안고 다닌다. 업어 치고 메고 막 다 메고 막 괜찮아 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남자가 그만 자라. 너 덕분에 지금 다 한번 웃었다 지금. 자, 잘 봐요. 롯데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500평 남았다 그랬지. 이 땅을 사서 아파트 짓는 거나 롯데가 껌 만들어 파는 건 똑같아요. 아파트 집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수용 안 돼. 그래서 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법에서 토지 수용 나올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목적일 때만 수용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건설회사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500평 가진 세 놈이 안 팔잖아. 안 팔고 시세보다 20배를 달라.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세 놈 때문에 6개월, 1년 딜레이 되면 2조 원짜리 공사가 난리 날 거 아니야? 2조 원의 금융비용이 엄청나지? 이게 알박기야, 알박기. 이 새끼들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0배 받고 팔아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 이거는 좀 안 맞지, 그래서 이 땅 안 판 놈 있지요? 자, 건설회사가 95% 이상만 확보했다. 5% 남았지,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 매도 청구니까 팔으라는 얘기지. 자, 이거 공시지가로 할까, 시가로 할까? 시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횟집에 가면 나와. 다금바리, 시가. 농어, 광어, 자연산 쳐놓고 시가야. 양식은 2만원, 3만원. 시가는 그때그때 지가 부르는 거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시지가는 연초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시가의 한 60%, 70%거든. 감정평가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땅을 안 팔잖아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5% 땅 있죠. 얘는 누구라도 20년 묵은 놈이든 10년 묵은 놈 관계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이 안 판다 그러잖아요. 그럼 법원에 소를 한다니까. 매도 명령을 때려버린다, 그 판사가.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해 주겠다 그랬지. 근데 예외로 80% 이상만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이라고 했지. 그럼 첫째 95% 확보했다니까? 그럼 남은 땅 5% 미만 있지요. 누구든지 다 팔으라고 할 수 있다고. 80%만 확보했지. 그렇죠? 그러면 남은 땅 20% 남았잖아요. 얘들이 10년 이상 이전부터 가진 사람은 빼고 나머지 매도 청구돼.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얘는 투기로 알박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됐지. 3, 4년, 4, 5년 전이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협의로 사야 돼. 그 사람들 뺀 사람들만 매도 청구 들어가요. 그럼 봐봐봐. 1번 지구 단위의 결정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해당 대지 면적의 자 80% 동그라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아까 적어도 80%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건축물도 포함해요. 예? 아니 그 아파트 질 예정지에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팔아라 한단 말이요. 건축물 제외 이렇게 낸다니까.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의 택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공시지가가 아니요 시가에 팔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넘어가면 박스 1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에 95% 동그라미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됩니다. 오케이? 자, 만약 아파트 질 예정지에 95% 확보했다. 5%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년 묵은 놈이든 20년이든 1년 된 놈이든 다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두 번째, 80% 이상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 한 85%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 시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다음 주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대지에 85% 확보했죠? 아니야. 계산해 줄게. 90% 확보했으면 10% 남았잖아. 10% 남은 땅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10% 안에 땅 주인 중에 세 놈이, 자, 2015년도에 아파트 짓기 위한 택지 개발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이 말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아파트 지으니까 우리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이면 2005년 이전에 등기해서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4년, 2003년. 이 사람들은 10년도 넘게 장기적으로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 알박기 목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뺀 남은 땅만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는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라도 살아 이 말이에요. 이해 가가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됩니다. 자, 다시 95% 이상 사용권 다 확보했어. 롯데에서. 남은 땅은 무조건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몇 년 먹어도 관계없어요. 80% 이상 95% 미만 그 사이만 확보했지요. 90% 정도. 95%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10% 남았다 쳐. 그 중에 네 놈이 15년 된 소유자들이다.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세 놈은 15년 먹은 놈이지. 달라는 대로 어쨌든 그 사람 꼬셔가지고 협의로 땅 사야 된다 이 말이야. 알박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요. 그 전에 매도 청구하려면 박스 밑에 몇 개월 이상 미리 협의,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매도 청구 물어보면, 자, 시가 대신에 공시지가로 3개월을 6개월로. 자, 그런 식으로 해내든지 아니면 박스 처리해요. 자, 다시 박스 처리 만들어 볼게요. 박스 처리해가지고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남은 땅 전부 매도 청구. 80% 이상 95% 미만 요 사이에 보유하고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은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으라고 매도 청구할 때 미리 몇 개월 이상 협의? 시가로 공시지가로? 이 부분에서 29회 시험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매도 청구 또 한다 또 있어. 그쪽에서 내버린 거예요. 그건 30회 이거 거의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리모델 할 때 왜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아까 재건축처럼 밑에 또 나와요. 2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25페이지에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있나요? 자, 아까 주택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는 개인 땅 수용 못한다고 그랬지요. 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공적 주체만 되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1번 국가, 지자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인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동그라미 건설하거나 이를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할 때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등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등록사업자 있었지요? 주택조합 있었지요? 얘들은 주택 지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 국가,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적 주체가 그것도 뭘 지을 때만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얘들 매도 청구할 필요 없지. 강제 수용해버리면 되니까. 사적 건설에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매도 청구 제도를 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고 쫙 넘어가면 나머지 관계 없으니까 다 지었다. 634페이지로 가요. 사용검사라고 있지요. 봐요. 아까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 다 지었다. 들어가려면 사용? 허허. 거기 어디 사용 승인이요? 사용 검사. 건축가가 받은 놈은 사용 승인. 얘는 사용 검사. 여러분 용어 속의 의미를 봐봐요. 사용 검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얘기는 몇 세대 이상을 말해요? 30세대 이상이잖아요. 사용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용어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여기는 사용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그 얘기는
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그럼 아까 리모델 할 때 15년 경과됐다. 언제부터 15년? 사형검사 또는 부터 15년. 그러니까 30세대 미만도 15년 채우면 리모델링 할 수 있다니. 근데 이 사형검사는요,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건 무엇이? 그럼 봐요. 특별시, 광역시에 가면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가야 되고, 짓고 난 다음에 사형검사는 구청에 가야 되고, 봉투가 2개가 꼭 필요해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500세대 아파트 짓고 싶지. 30세대 넘어가니까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다 지었지요. 사형검사는 양천구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사형검사권 잡아봐봐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구 찾아가서? 시장운수구청장. 근데 국가나 LH공사가 지었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뭘 받으래요? 사형검사. 그 사형검사라는 용어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사형검사. 누구 찾아가서? 시장운수구청장. 워낙 공법은 매 법마다 어느 놈 너무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걸 다 모아서 외우고 싶어요? 공법 전부 누구? 그것은 스님이 돼야 가능하다. 가정을 버리고 머리 깎고 절에 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거나 외워야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수는 다 틀리고. 자, 사형검사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군구. 동그라미 2번에 공구별로 공사한다.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형검사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형검사 받을 수도 있다.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자, 여러분요, 공동주택에 동별로라는 말 나왔죠? 동별로 사형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대별로는 안 됩니다. 동이 뭔지 세대가 뭔지 알죠, 여러분? 백구동 1301호. 백구동이 동이에요. 1301호가 세대. 자, 공동주택은 사형검사를 동별로, 세대별로? 동별로 받는다. 전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을, 전체를 이행 다 못했을 때는 동별만 받아야 된다. 동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놔두고, 오른쪽 하단에 사형검사 기간 있나요? 사형검사권자는 사형검사 대상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다 하면 확인해가지고 며칠 내 하래요? 15일 내 사형검사 해야 됩니다. 15일 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받아 건물 지었지? 그럼 사용 승인 받지? 사용 승인 신청은 며칠 내 교부? 사용 승인 교부 내주어야 한다. 며칠? 7일. 7일. 이거는 이제 사용 검사 어느 며칠 내 완료? 15일. 사용 승인서 교부는 7일. 사용 검사는 15일. 진짜 참 여러분 날짜 밤에 자다가 꿈 꾼 적 없어요? 7일 막 15일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숨 쪼고 막 다리를 잡아서 다리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했는데 보니까 막 여기 막 귀신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저는 제가 가끔 그래요. 자다가 원고 쓰다가 자잖아요. 그럼 자다가 원고 쓰던 내용에 막 잠을 깊이 못 자요. 주택법에서 뭘 쓰다가 막 하면 막 귀신들로 돌아다니고 막 해가 내가 막 말 타고 귀신 막 총으로 쏘고 막 놈 영화에서 이병헌이처럼 막 총 타고 다니면서 막 귀신 쏘고 막 전자오락실처럼. 그 다음에 저 636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36페이지에 5번에 임시사용승인 있나요? 잘 봐요. 임시사용승인 얻을 때는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지을 때,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사용검사권자 찾아가서 임시사용승인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줄 쳐요.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동별로, 세대별로? 자, 당신 잠깐.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는 동별, 세대별? 동별로만 사용검사 받지만 임시사용승인은 동별이 아닌 세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3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있나요?
얘는 또 매도 청구 또 나왔지. 아까 그 매도 청구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또 말이 길어지니까 찬물 한 잔 먹고 마지막 시간 갑니다. 왜 시계들을 자꾸 봐요? 저 탐나요? 죽게 가져가요, 저거. 나 벽걸이 시계 꼭 탐난다. 얘기해, 진짜. 저거 줄 테니까. 저거 말고 학원 이름 쓰는 거 있어요, 우리 창고에. 자꾸 쳐다봐서 그래요.